펀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널널한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찐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장 럼파이에서 ND 어레이의 생성과 재구성 그리고 엑시스라고 하는 조금 더 고급 주제를 한번 쭉 달려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ND 어레이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생성할 때 이제 객체가 되게 많을 경우, 요소가 되게 많을 경우 생성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넘파이에는 ND 어레이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해요. 살펴보면 재밌겠죠, 그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제로스. 제로스라는 게 이제 제로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S가 붙으니까 복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 곱하기 3 크기의 행렬을 만들어 주는데 모든 성분값이 0이에요. 네. 금방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스. 이거는 모든 값이 무엇일까요? 1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값이 1이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성분값을 1로 하는 행렬을 또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모든 행렬의 성분값을 2로 만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경우는 np.poo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고 여기에다가 채워줄 값을 적어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100이죠. 그죠? 네. 모든 값이 100이 되는 그런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EYE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단위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단위 행렬은 이제 행과 열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자가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바로 이런 함수인데요. np.i 해놓고 3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3 크기의 단위 행렬, 즉 대각선분이 모두 1.0인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여기 랜덤인데요. 2행 3열의 행렬을 만들어주는데 행렬 안에 있는 모든 성분값을 랜덤한 0에서 1 사이의 이제 실수값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좀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 리스트에 보면 range라는 함수 기억나세요? 네. 어떤 거 하는 거죠? 이제 범위 값을 이제 순서대로 넣어주는 그런 메소드였습니다. 그렇죠. 시작값, 끝값, 그리고 스택값 이런 거 적어주면 이제 숫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 A range라고 하는 요런 이제 메소드, 요런 함수가 있거든요. 얘는 보니까 A range 0, 10 하니까 시작값이 얼마죠? 0부터 마지막 값은요? 9까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보니까 우리 레인지 함수랑 똑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마지막엔 무슨 값? 스택 값입니다. 스택 값. 이렇게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택 값만큼 건너뛰면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스택 값은요, 우리 리스트에서는 반드시 정수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numpy에 있는 arange 함수 있잖아요. 얘는 실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실수 스택 값을 사용하는 요 코드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행렬의 값을 모두 제로로 만들어주는 제로스라는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np.제로스 해준 다음에 이제 원하는 행렬의 크기를 적어줍니다. 네. 2,3 이렇게 눌려주면 이렇게 2,3 행렬에 제로 0으로 찬 행렬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간단하게 뭐 5,3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큰 행렬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채웠다면 1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로 채워주는 함수는 on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크기를 네. 정해주면 이렇게 1로 가득 찬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쉽게 만드네. 그죠? 사실 이거 막 C로 프로그램 짜려면 엄청 고생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값으로 채우고 싶을 때는 네. np.pu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네.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쉐입을 3,3으로 지정해 놓고 그죠? 네, 채울 값으로
정해주면 이렇게 지난번에 하나하나 다 입력해 주었던 이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쉽죠, 그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을 만드는 함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행렬은 i라는 함수를 이용해 줍니다. 여기에 크기를 하나 정해주면 이제 그 n을 입력해 줬을 때 n 곱하기 n, 저 같은 경우에 3을 넣었기 때문에 3 곱하기 3짜리 단위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5 곱하기 5짜리 단위 행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모든 대각성분의 값이 그죠? 1이 되는 그런 단위 행렬을 이 한 줄의 코딩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파이썬의 장점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부터 1 사이에 랜덤한 값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랜덤 해서 원하는 행렬 크기를 입력해주면 0부터 1 사이에 랜덤한 값이 행렬 안에 들어간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의사 랜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매번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행렬의 랜덤보다 훨씬 더 좋은 랜덤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레인지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미 파이썬에 리스트를 배울 적에 레인지도 같이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레인지에다가 5를 넣어주고 그걸 리스트로 감싸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텝 값 같은 것도 줄 수 있어요. 시작 값이 0이고, 그죠? 마지막 값이 9이고, 스텝 값이 2인 이와 같은 이제 리스트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0.2를 넣어가지고 아주 작은 구간의 어떤 값을 가지는 스택 값을 가지는 그런 이제 리스트를 생성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는 에러가 납니다. 플로트 오브젝트는요, 여기에 스택 값으로 넣을 수 없다, 이런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런 거였다고 하면 이제 numpy의 a 레인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umpy의 arange 함수는 네. np.arange 이렇게 써주고, 마찬가지로 range 함수를 이용할 때처럼 이렇게 써주면 이제 0부터 9까지의 값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택 값도 아까 리스트 range 함수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스텝별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실수값을 스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0, 0.2, 0.4 이렇게 이제 그 스택 값, 실수의 스택 값이 상승하는 값을 가진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게 뭐 실제로 우리가 보면 뭐 0.0에서 그죠? 네, 뭐 9.9까지였던 실수 구간에 대해서 그죠? 0.2의 간격으로 실수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파이썬의 numpy는 이걸 쉽게 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리스트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다음은 이제 린 스페이스, linearly spaced라고 하는 이런 함수인데, 얘가 뭐냐 하면은 시작, 끝 간격의 수를 인자로 주는데 시작값이 0이에요. 네. 이 함수는 동일한 간격을 가진 연속된 값을 생성하는데요. 여기서와 같이 시작값이 0이고 끝값이 10일 경우 5개의 연속된 값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이제 시작값이 0이고 끝값이 여기서는 이제 10이라고 했을 때 5개 연속된 값, 그러니까 0, 얘는 뭐가 될까요? 5개니까 2.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2.5가 되고, 그죠? 네. 여기는요? 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5가 되고, 여기는요? 여기는 7.5가 됩니다. 네, 7.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0과 2.5와 5.0과 7.5와 10.0이라고 하는 5개의 연속된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 거죠, 그죠? 네. 만일에 이제 이 값을 4로 바꿨다. 그러면 0에서 이제 10 사이에 여기에 있는
3.3333으로 가는 값, 그 다음에 6.6666으로 가는 값. 그래서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총 4개의 연속계 값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언제 써먹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형 함수를 설계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배웠던 우리 효진 양이 했던 연습 문제에서 2로 채워진, 그죠? 3 곱하기 3 크기 행렬이 있었죠. 네. 그거를 풀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레인지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요런 값, 또 요런 값, 또 요런 값도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면 재밌겠죠, 그죠? 네. 파이썬에 이제 ND 어레이는 또 하나 재밌는 이제 함수를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reshape이라는 놈이에요. reshape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재구성이라는 뜻이죠. 형태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파이썬에 이제 넘파이는 shape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shape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A 레인지 0,10 그러면 생성되는 객체는 어떤 값이죠? 0부터 9까지 들어있는 리스트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10개의 값을 가지는 ND 어레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2행 5열, 즉 2개의 행과 5개의 열을 가지는 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reshape이라는 함수 호출 한 번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reshape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2행 5열의 이제 ND 어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혹은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5행 2열의 이제 ND 어레이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reshape 해가지고 3행 3열의 이제 행렬로 만들려고 그래요. 3행 3열이면 원소의 개수가 모두 몇 개죠? 3행 3열이면 9개입니다. 그렇죠. 이 원소가 9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가진 A 레인지가 만들어낸 그 ND 어레이 객체가 원소가 10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서로 일치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일치하지가 않으면 이제 이 파이썬의 넘파이가 이거는 리쉐입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제 에러를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A 레인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24개의 원소를 가진 이 행렬이 있잖아요. 그죠? 네. 1차원 행렬은 리쉐입을 통해 가지고 432와 같이 바꿔주게 되면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리쉐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보기 쉽게 하면 이제 2차원 행렬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네. 6개의 항목이니까 A 레인지 6을 3, 2로 해주게 되면 0, 1, 2, 3, 4, 5 이와 같은 행렬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기 좋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0, 1, 2, 3, 4, 5 요런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행렬을 이제 A 행렬이라 했을 때 A의 전치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A의 전치 행렬은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0, 2, 4. 즉, 요 행의 값들 있잖아요. 네. 요 열의 값들 있죠. 네. 요 열의 값들을 행의 위치로 가져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 가지는 요 원소들 1, 3, 5 있죠. 그런 걔를 요렇게 가져오는 게 이제 트랜스포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numpy.transpose 라는 함수 호출만으로 이와 같은 함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0부터 9까지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배열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위에 보이는 ND 어레이와 똑같은 형태의 ND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리시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2,5 2행 5열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행오열의 배열에 이렇게 다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마찬가지로 0부터 9까지 10개의 요소를 5,2 모양의 행렬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3,3짜리에 넣으려고 하면 앞에는 요소가 10개이고 뒤에는 요소가 9개짜리이기 때문에 크기가 맞지 않아서 오류를 발생합니다. 그렇죠. value error라고 하는 에러를 내보냅니다. 그죠? 네, 이제 2차원을 3차원으로 이런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원 ND 어레이가 있으면 이거를 3차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1차원이던 ND 어레이가 4,3,2인 3차원 ND 어레이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차원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형태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3차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2차원으로 바꾸는 실습을 진행해 보면 3,2, 즉 3행 2열의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이렇게 3행 2열의 1차원이던 ND 어레이가 3행 2열의 2차원 ND 어레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3행 2열이던 것이 2행 3열인 ND 어레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전치 행렬을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a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의 객체도 만들어 보면 좀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배열 같은 걸 쓸 때는 머릿속으로 좀 그 형태를 상상을 하면서 구현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내용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배열의 축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엑시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설명을 건너뛰었거든요. 이와 같이 3 곱하기 2 크기의 행렬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행렬에 대해서 특정한 축, 여기서는 이제 행이 있는 방향, 그리고 엑시스 1은 이제 열이 있는 방향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파이썬 ND 어레이에서는요, 엑시스 0, 엑시스 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numPy에 보면 이제 sum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제공되는데 이 sum 함수의 인자로 엑시스라는 걸 제공해요. 그래서 엑시스가 0이냐, 엑시스가 1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sum을 해주는지 혹은 이쪽 방향으로 sum을 해주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엑시스 0 방향으로 더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열 성분 있죠. 요 열 성분을 모두 더해 가지고 계산해 주고요. 두 번째 열 성분을 모두 더해 가지고 합을 출력해 주는 거죠. 만일에 이제 x가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행의 성분의 원소의 합 1과 두 번째 행의 원소의 합 5, 그리고 세 번째 행의 원소의 합 9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x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엑시스 1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값, 두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값, 세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값의 합을 구해주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배열의 축은 되게 헷갈려요. 자, 그러면 우리 sum 함수하고 엑시스에 따른 원소의 합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네. A가 0,1, 2,3, 4,5의 2차원 ND 어레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썸을 구해주면 네. 먼저 모든 요소를 다 더한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썸 함수에 썸 메소드에 엑시스를 적용해주면 첫 번째 열에 대해서 그죠? 네. 모든 값을 다 구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열에 대해서도 구해서 이렇게 ND 어레이로 표현해 줍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1을 해주면 이제 각 행으로 덧셈을 해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을 지정해주는 게 엑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합계를 구해줬듯이 최소값과 최대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in 해서 엑시스 0을 해주면 엑시스 0 방향으로 가장 작은 값을 추출해서 이제 ND 어레이로 표현해 줍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열 방향이 0, 2, 4 여기서 제일 작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네. 0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 3, 5가 있죠, 그죠? 그 네. 중에 제일 작은 거 뭐죠? 1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엑시스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엑시스가 1인 방향에서 가장 작은 값 0, 그리고 여기서 2, 그리고 4를 추출해서 ND 어레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맥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엑시스가 0이라면 엑시스가 0인 방향 0, 2, 4 이 중에 가장 큰 값인 4 그리고 1, 3, 5 중에 가장 큰 값인 5를 각각 추출해서 이렇게 ND 어레이로 만들어줍니다. 네. 맥스의 엑시스를 1로 설정하면 이제 엑시스가 1인 방향에서 가장 큰 값 여기서 1, 여기서 3, 여기서 5를 추출해서 ND 어레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인서트 함수인데요. 인서트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되겠다, 그죠? 아까 네. 제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1과 3과 4를 원소로 가지는 ND 어레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1, 3, 4를 원소로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인서트 해가지고 A의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1의 인덱스에 삽입할 원소 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를 삽입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결과는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지는 ND 어레이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이 ND 어레이 원소는 1, 2, 3, 4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ND 어레이가 이와 같이 3행 2열 그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1, 1, 2, 3, 이라고 하는 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이와 같은 배열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때 역시 인서트를 해줘요. 인서트 할 때 A 배열에 대해서 1이 있죠. 1이 뭐냐면 인덱스잖아요. 그죠? 그럼 네. 여기에 원소들 중에서 두 번째 원소가 위치한 곳이 여기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다가 4를 넣어주는데 4가 스칼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열의 개수만큼 확장시켜가지고 4,4의 값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줘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여기 보시다시피 엑시스가 중요해요. 네. 엑시스 제로가 이쪽 방향이었죠. 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얘가 인덱스가 0이고 얘가 1이고 2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엑시스 제로 방향의 인덱스에 대해서 삽입을 해줄 때는 이렇게 해주지만 만일에 이제 엑시스가 1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운데다가 즉 이제 두 번째 열에다가 4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볼까요? 네. 네. 1차원 ND 어레이에 요소를 삽입해주는 것부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4라는 ND 어레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현재 a는 1,3,4라는 엔드 어레이가 만들어져 있고 이제 여기에 inse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요소를 추가해 줄 건데 a라는 엔드 어레이에 첫 번째 1번 인덱스에 2라는 원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가 지금 1, 2, 3, 4 이렇게 1번 인덱스에 2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5를 한번 넣어볼까? 네, 그러면 엔터. 그러면 a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1,3,4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inse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맨 마지막에 5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맨 마지막은 0, 1, 2, 3번이므로 3번에 5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5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3 곱하기 2 크기의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rray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2차원 ND 어레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번 위치에 요소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nsert 함수를 이용해서 A의 1번 위치에 4를 입력해 볼 텐데 이제 그 방향은 엑시스를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엑시스 방향에서 1번 위치에 4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insert 함수를 이용해서 엑시스 1 방향에 4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ND 어레이에 1번 위치에 4를 넣을 건데 방향을 바꿔서 해보면 이렇게 1번 위치에 4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열이 전부 이제 4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 엑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엑시스가 어떻게 되는지는요, 그림 11-12, 요 그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은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다차원 배열을 예를 들어 랜덤 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랜덤하게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열 방향으로 행방향으로 최대 최소 평균을 구한다든지 혹은 이런 실습을 해보면 앞에 예제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이상으로 파이썬의 재미있는 뭐지? ND 어레이, ND 어레이, 엑시스, 그리고 2차원, 3차원 배열. 리쉐입, 그지? 네, 리쉐입. 네. 자, 이상으로 파이썬의 리쉐입 메소드라든지 그 다음에 엑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요,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